자, 그 다음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샘플 DF 기억나세요? 샘플 DF는 전체 16,000개 이상의 그 데이터에서 제가 10개만 샘플링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자, 그 10개의 데이터 프레임에 노선명에 몇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었어요. 몇 가지 노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get dummies라고 하는 것을 호출을 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값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지? 예, 값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죠? 그리고 프리픽스에 노선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샘플스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볼게요. 여기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샘플 데이터 프레임은요. 이렇게 노선이요. 수인선, 경부선, 5호선, 중앙선, 분당선, 경부선. 예, 굉장히 다양한 이런 노선이 들어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인지하기 좋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 그런 알고리즘을 돌릴 때는요. 다 수치 기반의 수학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숫자를 어떤 식으로 이런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숫자로 변환을 하느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인선은 0번, 경부선은 1번, 5호선은 2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선에 대해서 하나의 숫자로 매칭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노선에 따라서 어떤 숫자로 1대1 매칭을 해서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숫자는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혹은 2와 3은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수인선과 중앙선 대비 5호선과 중앙선이 유사하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일반적인 숫자와 1대1 매칭했을 경우에는 숫자는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값을 구분은 하되 크기는 없는 형태로 값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자,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당하는 값에는 1이고 나머지 값에는 다 0으로 채워주는 형태로 값을 변환시켜주는 게 바로 원핫 인코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노선명을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느냐? 자, 얘를 변환을 해주면 수인선, 경부선, 5호선, 중앙선 너무 많으니까 분당선까지만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서 수인선에 해당하는 값에는 1을 채워주고 나머지는 다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컬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컬럼이 원래는 노선명 하나였는데 그게 아니라 노선명, 수인선, 노선명, 경부선, 노선명, 5호선 이런 식으로 컬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부선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1, 나머지는 다 0. 그리고 5호선에 해당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 유니크 숫자대로, 종류대로 컬럼의 수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당하는 그 노선에 해당하는 값만 1을 갖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텍스트, 문자 형태의 데이터가 숫자로 변환되고 그리고 크기를 가지지 않은, 즉 동일한 크기예요. 다 하나, 1이라고 하는 차이만 갖는 동일한 크기를 갖는 형태의 숫자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레이블 인코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하실 때 이렇게 텍스트 형태 데이터 중에서 단순히 이제 노선을 구분하기 위해 사실 이런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혹은 이제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범주형 데이터를 이렇게 수치로 변환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원핫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원핫 인코딩 부분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샘플 데이터 프레임의 노선명을 get dummies라고 하는 게 원핫 인코딩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메소드입니다. 를 해주면요. 그리고 프리픽스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각각의 노선, 원래는 노선이 이렇게 있었죠.
예, 거기에서 노선이라고 하는 프리픽스 앞에 다 붙었어요.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요.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 그리고 673번은 수인선이었기 때문에 여기만 1 그리고 15,298번 데이터는 경부선이었기 때문에 요 값만 1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예, 이게 바로 원하드 인코딩 연산을 진행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도 지원을 한다라는 거 한번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결측지 처리. 예, 결측지 처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하시는 데이터 전처리 활동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러온 지하철 데이터에서는요, 결측지가 아까 없었죠.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중에 비어있는 값, 널 값, 그래서 결측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는요, 수집상의 오류로 인해서 혹은 일부러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적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에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 집계를 안 했어. 그럴 때에는 값이 당연히 비어 있었겠죠. 예, 그런 형태로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 값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 혹은 수집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해서 비어 있어. 이런 형태로 값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는요, 결측지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나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 이제 널 값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널 값에 대해서 사전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오류를 내뱉고 프로그램이 멈춰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죠. 이 데이터에서 결측치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측치가 포함된 상태에서 컴퓨터에게 자, 머신러닝 해봐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뻗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결측치는 반드시 사전에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앞에 있는 그 예제에는 결측치가 없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측치 일부러 넣어서요. 그래서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러 제가 널 값을 넣습니다. NaN이라고 하는 것은 not a number라고 해서 널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어있는 값들을 일부러 넣어주었어요. 자, 먼저 결측치를 처리하려면요. 이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결측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우리 앞에서 봤었던 방법 중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자료를 넘겨서 한번 보세요. info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해주면은 not a null, 제가 뭐라고 쓰여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앞에 넘겨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not null, not null count네요. not null count라고 해서 null 값이 아닌 게 몇 개인지를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info에서 null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컬럼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게 예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널 값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 다른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is NA라는 것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거 NA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rue, false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널 값인 곳은 true, 아닌 곳은 false. 이렇게 값이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리한 타입에서 true는 1에 해당하고요. false는 0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더해줘요. sum 더해주면은 true는 1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개수만큼 이렇게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NA 한 것의 true 개수만큼 sum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어 성적에는 지금 널 값이 하나가 존재하고 영어 성적에는 1개, 수학 성적에는 8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info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is NA 한 다음에 sum으로 호출하면 훨씬 더 간결하게 보기 좋게끔 널 값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결측치가 있으면 그 값을 없애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없애는 방법. 자, 첫 번째, 채워준다. 값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NA 값을 이미 어떤 값으로 채워. 이런 명령어가요. 바로 fill NA입니다.
NA를 fill,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여기서는 NA는 0으로 채워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0점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0점이 아니라 평균 값으로 채워라고 하면은 여기 평균을 계산하는 그 식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fill NA에 인자를 설정을 해주면요. 그 앞에 걸로 채워 혹은 뒤에 걸로 채워 이러한 그런 인자들도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데이터 성격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예, fill NA 50, 예, 50으로 채워. 수학 성적의 경우에는 50으로 채우고 in place true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값을 치환해 라는 소리입니다. 즉, 요 fill NA 0만 했을 때에는요. 그냥 실행한 결과만 보여지고 실제 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값이 바뀌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값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고 싶어 라고 할 때에는 in place는 true라고 하는 요 인자까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요. 그냥 실행한 결과로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 프레임, 메모리상에 있는 요 값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 in place true라고 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떤 값으로 치환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거를 내가 임의로 값을 처리를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혹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값이 잘못된, 비어있는 값이 결측시가 존재하는 경우에 값을 채우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값은 무시하고 삭제해버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때에는 값을 지우는, 결측치 값만 지우는 명령어인 drop NA라고 하는 요 메소드 활용을 하시면요.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그 값은 삭제가 돼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값이 바뀌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